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스마트 공장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호남 기업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대선 공약인 달빛 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침몰한 해상 바지선이 장기간 방치돼 어선들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지역 문화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화중심 도시 정상화를 공약으로 밝힌 만큼 청와대가 직접 사업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광주를 문화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부터 정상화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약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예술 창제작의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고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목표 기간과 특별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업의 핵심인 광주 7대 문화권 조성을 특별법에 포함시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전액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나머지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광주시와 정부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합니다. 광주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려달라는 게 광주시와 지역 문화계의 요구입니다. 지금 현재는 좀 할 수 있다로 규정됐는데 그 20% 이상을 추가 반영해야 된다.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유명무실한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수도 있고 청와대 담당 수석 비서관을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행특별법과 시행령에도 청와대가 직접 사업을 살피도록 하는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청와대 관련 수석이 참여하면 그 대통령이 1년에 한두 차례 이 조성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 범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마련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문을 연 지 2년이 다 되도록 자리가 비어있는 아시아문화전당장에 능력 있는 인사를 선임하는 것도 새 정부가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대구 간 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광주시와 대구시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정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를 다음 달에 출범시키고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내륙철도 건설 공약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논리와 추진 전략을 개발한 뒤 양 지역의 국회의원 등을 통해 이슈화하기로 했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오늘도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남 순천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많이 건조하니까요. 화재 예방에는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건조함과 더위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밤사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우리 지역 모레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강우가 예상되고 모레 오후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6도를 보이고 있고요. 영광이 12.6도, 장성 11.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담양이 29도, 화순 28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9도, 보성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말 가운데 하나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갖춘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호남권 기업은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자동차 시트를 조립하는 이 업체는 2013년부터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을 전산화하고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불량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품질이 안정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주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이제 고객사가 지금 5군데로 늘어나서 설비도 지금 23대로 지금 늘어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육성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의 경우 생산성은 향상되는 반면 불량률과 원가는 감소하고 납기 일정 역시 단축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800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했고 오는 2025년까지 3만 개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비중이 전국의 11.1%에 불과해 타 지역에 뒤처진 상태입니다. 스마트 공장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농축산업 등 식품 가공 분야가 많은 호남권 기업은 제외되고 있어서입니다. 또 전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식품 제조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통계상의 이유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겐 많게는 수억 원이 드는 투자 비용 역시 걸림돌입니다. 정부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그 혜택이 일부 업체에 한정되는 탓에 중소기업의 80% 이상은 투자자금 부담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가 5.18의 진실규명을 위해 제주 4.3 사건 로드맵을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5.18 진실규명을 위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대처럼 특별법을 제정한 뒤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국가공인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청와대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5.18 왜곡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에 대해 신군부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었다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런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논문 저자인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군부가 주장해왔던 80년 5월 21일 도청 앞에 있었던 집단 발포가 자위권 때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까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5월 21일 도청 앞 강정에서 사격을 시일의 위협에 맞서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사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서 집단 발포가 있었던 오후 1시경에 계엄군은 군은 헬기를 이용한 24단 병력을 도청에 투입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 중이었고 특히 도청에 주둔하고 있던 11공수 여단에게는 헬기장을 확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어 그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날 목격됐던 헬기 사격과 또 20일 광주역 앞에서 있었던 총격 역시도 작전에 의한 것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군의 사격은 군인의 어떤 우발적 사격이던가 자위권적 차원의 사격이 아니라 작전의 과정들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특히 5월 20일 강주역 집단 발포의 경우는 24단의 첫 번째 도착 지역이었던 강주역을 사수하기 위한 작전의 과정들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시 총격이 병력 투입을 위한 의도적이고 잘 짜여진 작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밝혀내신 거죠? 실은 이제 군 자료에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의 전투 상보와 작전 상황 일지를 각 시간대별로 교차 분석하면서 5월 20일 최초 24단의 도착지가 강주역이라는 사실과 5월 21일 헬기를 이용해서 24단 병력을 도청에 투입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당시 군부와 전두환 씨는 이게 자위권 발동이었다, 또 시민들이 먼저 공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군이 작성했던 자료,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새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서 5.18 진상규명에 관련된 보고서가 국가 차원에서 발간되고 국가 차원의 보고서의 발간이 필요한 것은 5.18 진상규명을 국가가 보증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국가 차원의
보고서 발간까지가 완결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특별법에는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의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으로 일관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7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관련자들의 비협조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증인들의 성실한 출석과 답변을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예인돼 오던 해상 바지선이 고흥 앞바다에 2달이 넘도록 침몰돼 있습니다. 특히 수심이 낮아 근처를 다니는 어선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최소리 기자입니다. 고흥군 금산면의 한 조선소 앞 바다. 이곳은 공유수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해상 바지선, 플로팅 독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한 조선소가 길이 80, 폭 12, 높이 20m 규모의 바지선을 일본에서 사서 예인해오다 고흥 앞바다 공유수면에 빠뜨린 겁니다. 수심 역시 20m 정도로 깊지 않기 때문에 야간이나 만조 때 지나는 어선이 바지선을 보지 못한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흥군은 기름 유출을 막고 부표를 설치한 다음 선박 소유자에게 인양 명령을 내렸지만 인양은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주에게 철거 지시를 했고 올해 7월까지는 인양을 완료하겠다는 인양계획서를 제출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다수의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해경은 위험구역을 설정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에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건 저희 해경에서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해상의 사고 선박이 완전히 제거돼서 위험 요소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의 수면으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구역인데 플로팅 독이 2달이 넘도록 침몰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양이 시작돼도 완료하는 데까지는 최소 1달 이상이 소요돼 주변을 항해하는 대형 선박이나 어선의 사고 발생 우려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3살배기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26살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언니를 대신해 조카를 돌보던 A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3살배기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여대생을 추행한 기숙사 사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모 대학 기숙사 사감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이 대학 여학생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됐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의 특성상 A씨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비위 내용과 정도에 비춰볼 때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지역 인사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여야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국전력 사장과 전남개발공사의 전직 대표, 광주시립미술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조한익 한전사장을 상대로는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한전공대 설립 계획의 배경을 따진다는 방침이어서 이 과정에서 한전공대 설립 구상과 여야의 반응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당이 존립 기반인 호남의 지지 하락과 향후 진로에 대한 내부 이견으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텃밭인 호남에서 대선 이후 지지가 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호남 총리를 지명하는 등 호남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당내에서는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통합 문제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맞아 광주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노무현 재단 광주지역위원회는 오는 26일 광주시청 강당에서 김어준 씨의 토크 콘서트를 열고 27일에는 참가자들과 함께 무등산 노무현길을 산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은 참가 신청자들과 함께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부터 타격, 센터 쪽을 향합니다. 중견수 멀리 뻗습니다. 탑장 쪽, 탑장 넘어갔습니다. 탑장을 넘습니다. 버나디나 선수의 홈런 선취점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디퍼스트 안치오 불카운트 피치 땅볼 타구입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안타. 안치오의 정신타 김선민을 불러들였습니다. 역시 안치오 선수 좋은 타자예요. 2연승 대 나지완 2구 타격 날카롭습니다. 좌익수 앞쪽에 떨어진 안타. 버나디나 3루 통과. 볼이 옆으로 빠졌습니다. 버나디나 득점 13홈런까지 들어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프랜차이즈 스타 나지완의 적시타. 2구 타격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라인 근처로 접근. 마지막 아웃 카운트 처리합니다. 마늘의 효능을 배가시킨 흑마늘처럼 산소유를 흑산수유로 만들어 이를 첨가한 수제 맥주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수유의 고장 의성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산수유와 물을 1대1로 섞어 저온 숙성한 뒤 70도 정도의 밀폐된 공간에서 40일 동안 고온 숙성을 하면 흑산수유가 됩니다. 흑산수유는 신맛과 떫은 맛을 줄이고 새콤달콤한 맛으로 쉽게 먹을 수 있으며 항산화 물질이 증가하는 건강식품입니다. 이 흑산수유를 맥주에 섞어 만든 수제 맥주가 지난 주말 대구 야구장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맥주의 시원한 맛과 흑산수유의 시고 떫은 맛이 어우러져 기존 맥주보다 자극적입니다. 흑산수유 수제 맥주는 산자부의 풀뿌리 기업 육성 사업 중 하나로 정부와 의성군, 경운대, 대구의 한 맥주 회사가 함께 제조에 참여했습니다. 당초엔 일반 산수유가 원료였지만 부드러운 흑산수유로 바꾸자 반응이 좋아져 곧 등록 절차를 끝내고 출시합니다. 흑산수유 수제 맥주가 중국산과 가격 경쟁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의성군으로서는 의성을 알릴 수 있는 부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마늘소와 융합돼서 생산과 또 판매와 관광이 어우러진 시너지 효과가. 의성의 흑마늘 제조업체는 10여 개, 연간 487톤, 22억 원어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흑산수유가 흑마늘의 뒤를 이을 효자 품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북도가 오늘부터 사흘간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지에서 공동 마케팅에 나섭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북도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코리아 트래블 마트와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관광 설명회에 공동으로 참가해 전라도 정도 천년 사업 등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 상품과 무한공항 전세기 연계 상품 등을 통해 일본 관광객을 전라도에 집중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시민의 날을 맞아 금남로 일대에서 기념식과 시민총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광주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인권 헌장이 낭독되고 한빛 여성봉상회에 심정희 대표 등 5명이 시민 대상을 받았는가 하면 5.18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낸 최환 변호사가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또 5.18 당시 민주대상회를 재현한 광주 시민총회에서는 생활 현장에서 발굴한 정책과 조례를 놓고 시민들이 직접 찬반 투표를 통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오늘부터 9일 동안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들을 처리하고 내일부터 나흘 동안은 의원들의 시정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청년 창업 주간을 맞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청년 창업도시 선포 1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28일까지를 청년 창업 주간으로 정하고 창업 포럼과 발명 경진대회, 창업 콘서트 등의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창업 주간 첫날인 오늘은 아이플렉스 광주에서 창업 활성화 의지를 담은 점프업 선언식을 열 예정입니다. 도내 일부 지역에 봄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3,206개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3%로 무난한 수준이지만 진도군 둔전지 등 4개 농업용 저수지와 신안군 18곳의 저수율은 30%에도 이르지 못하고 장성 평림댐도 저수율이 26%에 불과합니다. 전라남도는 진도와 신안군에는 군내호물과 농경지 담수로 보완하고 장성 평림댐은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시군 자체 상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저비용 유기농 기술을 가진 농업인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까지 대상자 접수를 받습니다.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되려면 5년 이상 유기농법을 실천하면서 자재를 직접 개발하는 등 독창적인 농법을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인으로 지정되면 유기농 명인 교육과정 강사 활동과 함께 명인이 생산하는 농식품의 포장 용기 등의 표면에 도지사가 정하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더위는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남 순천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많이 건조하니까요. 화재 예방에는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더위와 건조함을 조금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밤사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우리 지역 모레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모레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이 12.6도, 담양이 1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화순이 28도, 담양 29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9도, 보성 26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